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4학년도 화홍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학생 A, B가 스포츠 게임에서 이길 확률들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게임 이제 서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한 학생만 이길 확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지면 두 번째 사람이 이기는, 이렇게 한 사람만 이기는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승리할 확률 4분의 1, 다음 사람은 좀 져야 되는 거죠. 5분의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4분의 3 지고 5분의 2 이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분의 3에다가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20분의 9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서로 독립이 되게 되면 이렇게 확률을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독립의 뜻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조건을 좀 만족해주는 a값을 물어봤습니다. 정규분포 모양을 쓱 그려서 뜻을 좀 파악해가면 되는가요? 평균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27보다 클 확률 해서 이렇게 좀 물어본 거죠. 그때 정규분포 대칭 구조인데 확률이 좀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구조 모양 형태 여기서 A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가 돼야 되겠죠.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간격 굳이 뭐 표준화를 하지 않더라도 7만큼씩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 좀 이용하게 되면 20에서 7을 좀 빼가지고요 결과 1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가 대칭 구조 모양이다 라는 이런 뜻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일 때 만세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주어져 있죠.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뭐 B 사건이 됐을 때 A 사건이 일어났느냐, B 사건을 구현할 때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A 사건이 이거 여부에 관계없이 확률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P에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들이 독립의 정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좀 전제 조건 부분을 지우고 나서 보면 되죠. PA 요거 PB 같으냐, 이거 말이 안 되고, 요건 말이 되고, 요것도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은 지우고 나서 보면, 어이구 A 확률 B 확률 같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건 확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당연히 교집합 형태로 돼야 되겠다. 미음이 또 맞는 내용.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5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의 정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제곱의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연수인 값을 물어봤는데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p 돼 있을 때 expectation x 구하게 되면 np variance x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어진 문제랑 좀 생각해 보면 expectation x 제곱 빼기 expectation x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인데 요게 이제 뭐 이항분포에서 이제 npq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는 내용이죠. 이런 이론들 좀 점검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평균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얼마인가요? 3분의 n 이렇게 쳐야 되겠고 되죠. 그다음 이제 뭐 분산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야 이제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나온 제곱의 평균 40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이 주어진 수식에서 이항식에서 풀어가면 되죠. 분산 npq 그러면 n에다가 3분의 9분의 2가 되겠네요. 9분의 2n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엔 제곱의 평균, 이 부분 또 제곱하니까 9분의 n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수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제곱 플러스 2n 4구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n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20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18 해주면 36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n 값이 좀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자연수 n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1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분포는 뭐 수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항목을 기억하는 거죠. NP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 이제 NPQ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주어진 곳에서 모집단이 구인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표본평균 x의 분산, 표본평균의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공식 형태로 되는 거죠. n분의 바리언스 x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구인 표본 꺼냈고요. 모분산이 또 9라고 좀 주어져 있죠. 그러면 결과 1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공식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주어져 있고, 이 부분 또 뭔가요? 요거는 제곱 6x 플러스 9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 되어 있고 6배 익스펙테이션 x 플러스 9는 9 이렇게 쳐야되니까 요게 좀 약분돼서 제곱의 평균 자체가 6배의 익스펙테이션, 요거 좀 쓰면 되는 거군요. 3 이런 형태로 해서 제곱의 평균을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곱 평균 알았죠? 분산도 구해야 되네요. 와. 분산을 먼저 좀 구해야 되게 되면 이건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곳에서 18입니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 얼마가요? 여기 3 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 이렇게 빼서 9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익스펙테이션 x제곱 빼기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건 18이겠고 이건 분산이니까 표준편자니까 3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결과 15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이 좀 살짝 낯선 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곱을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식 처리해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응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A하고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더하기 B 결과 확률의 총합 부분들이 1이 되는 거니까 중간에 2분의 1 있으니까 결과 2분의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분산과 표준편차 같아진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평균 A에다가 4B 처리 지우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됐습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평균이 얻어지겠죠. 제곱의 평균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A 되겠고 16B가 되겠고 여기는 4니까 플러스 2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A 더하기 16B 플러스 2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또 A 더하기 4B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는 2분의 1 요거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다시 써서 연산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A 더하기 B 좀 처리하고 나면은 지금 15B가 남겠고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고 여기는 A 더하기 B 처리해주면 3B가 되겠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b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b에 플러스 6b가 되는가요?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5,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같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잖아요. 분산을 루트 씌웠는데 결과가 같아질 때는 분산 결과가 얼마다 1이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는 거죠. 분산 결과가 1이다라는 사실, 이 부분이 또 아주 또 연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연산하면 되겠죠. 9b제곱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6b 플러스 4분의 3은 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식이 되겠고 3 나누고 4를 좀 곱하게 되는가요? 그러면 12b제곱 248b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 6, 12 이렇게 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b 값이 2분의 1은 안 되겠죠. ab 더하기해서 2분의 1이 돼. b 값이 2분의 1 되면 좀 곤란하겠죠. 6분의 1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AB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 되면 안 되는 내용도 또 담겨있네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A 값을 계산하게 되면 6분의 2에서 좀 계산표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A분의 B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표 나온 상태에서 평균 분산 거쳐서 연산해가는 절차인데 분산과 표준편차가 같다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좀 하나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뜻 파악 좀 살짝 가미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일을 좀 계속하겠습니다. 빨간 공 나오면 점수 2점 얻고 노란 공 나오면 1점 이러는데 5번 시행하고 7점을 얻었다. 빨간 공 획수를 기준으로 해서 x라고 해주면은 2점을 얻고요. 5번 시행이니까 5-x 이 부분들은 이제 노란 공이 나올 때 이제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점수 결과가 7점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3x 플러스 12 이렇게 되니까 x가 4가 되겠죠. 그건 이제 빨간 공이 4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시행 중에서 4번 나왔습니다. 노란 빨간 공 나오는 것은 뭐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5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한 번 나왔다 계산해 가면 되겠죠.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5의 5제곱인데 한 번 또 약분 되겠군요. 그럼 5의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81 곱하기 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16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확률이 좀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계산했을 때 5의 b제곱 4가 되겠고 162 이렇게 되겠고 두 값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 166입니다 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 계산해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얻는 걸 기준으로 한 거죠. 빨간 공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계산해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100까지가 쭉 되겠고요.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100 컨비네이션 x 5분의 1의 x제곱에 5분의 4의 100-x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느껴야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시행 형태의 분포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죠. 시행의 수가 100번이 되겠고 5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분산을 좀 우리가 좀 열심히 구하면 n, p, 그 다음에 q 5분의 4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5가 25니까 4로 약분되고 4제곱 이렇게 처리 들어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표준 편차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 x 구하게 되면 이제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 x 플러스 1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변수 변환 형태라서 4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x 구한 값을 대입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은 수직 형태가 돼 있어서 조금 요리를 좀 긴장하게 좀 만드는데 이 부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 형태라는 사실들, 독립시행으로 구성된 분포, 이항 분포라는 사실들 좀 기억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열심히 만든다는 얘기죠. 이때 표본 평균이 2.51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때는 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꺼낸 절차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조사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부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x바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런 칸들이 이제 1, 1 끄집어내서 표본 평균이 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5를 물어봤으니까 합이 5가 되는 거니까 1, 4, 그 다음에 2, 3, 3, 2, 그 다음에 4, 1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네 가지 부분들이 2.5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2.5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 확률을 좀 구해가려면 1하고 4를 좀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10분의 1하고 10분의 4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일 꺼내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2배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2, 3, 3이 또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옆에 이제 10분의 2하고 10분의 3 이렇게 곱하기 한 이 부분들 전체를 뭐 2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4하고 2, 3은 6하고 더하기해서 곱하기 2를 좀 이렇게 처리해 가는 내용 10분의 1에다가 5분의 1이 되겠군요. 5분의 1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단하고 우리가 구한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중요한 항목들 그 중에서 표본 형태의 평균이 좀 어떻게 돼가는지 일일이 좀 조사하는 그 절차 과정을 좀 질문하는 거니까 과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4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의 제품을 꺼내려고 합니다.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그러면은 약분하면 5, 9, 4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5분의 여기 그러면 15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정상 제품이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3, 5, 15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를 꺼낼 때는 45분의 4, 6, 24가 되겠고 45분의 P2는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이 되겠죠. 6 이런 형태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꺼낸 제품 중에서 한 개 이상인 확률을 A라고 해주고요. P2 더하기 A를 좀 물어봤습니다. 불량품 개수 X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A를 구해가려면 P1하고 P2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3분의 있으니까 3분의 2 해도 되는데 뒤 연산까지 생각하면 45분의 30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2는 당연히 45분의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합하면 45분의 36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얼마로 약분되는 거예요?
9, 5, 45 이렇게 되는가요? 9, 4,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5분의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물어본 거죠.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4개 들어있다. 2개를 꺼낼 때 어떻게 되느냐? 불량품 개수에 따라서 전기표가 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이 상황의 분포표 만드는 과정을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100명을 선발하는 곳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게 예비 후보가 되어 있네요.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합격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항부표를 따르는 거죠. 100명 이렇게 쳐야 되겠고 등록 안 할 확률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평균 1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다가 10분의 9가 되니까 3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13번째 예비 후보인데 이 사람이 등록이 되려면 등록 취소를 13명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 거치면 시그마 분의 13-1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Z값이 1이 돼가는 내용. 근데 1일 때의 확률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1일 때의 확률 이곳이 0.3413 이렇게 쳐있는데 우리가 1보다 큰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5에서 14, 13을 좀 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87이 좀 답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문제 좀 살짝 좀 뜻 파악해가는 과정. 이미 합격한 학생들이 취소를 좀 해야 되겠죠. 취소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일 때 예비 후보가 좀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문장 자체의 좀 뜻 파악을 조금 가미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화훈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 주어져 있고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언급하는 건데 이렇게 평균 이렇게 돼 있을 때 12, 20보다는 좀 이렇게 평균 쪽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그럼 15가 있는데 그 15 부분들은 그럼 평균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은 15보다 작습니다라는 뜻이 좀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4하고 22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22가 더 가까운 거니까 가운데 값에 해당하면 26에 13이 되는 거죠. 13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좀 더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자체는 13보다 좀 큽니다라는 뜻이 이렇게 이것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m이 또 잔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m 값은 그러면 이제 13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제곱의 평균 가르쳐 줬고 이때 이제 확률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분산에 대한 정보죠. 분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되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지금 221이 되는데 지금 14가 되어 있으니까 14번 196이거든요. 그러면은 빼기 하게 되면 21에 4를 더하니까 25 이런 형태로 해서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확률을 구해갈 수 있죠. 17부터 19 이렇게 19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 거쳐갈 때 분산이 나와 있으니까 표준 편차 5분의 해서 우리가 좀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x-m 19 마이너스 평균이 14 했으니까 일단 5가 되겠고 17에서 14를 빼니까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내용 형태니까 그러면 표준화 값이 1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0.6이 되는 거예요. 0.6 요 값을 좀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포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런 거죠. 1에서 0.6 요 확률이니까 1까지 해서 0.6까지 확률을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4, 1, 3에서 2, 5, 7을 좀 빼는 거니까 얼마가요? 1, 3, 4, 1, 3에서 2, 2, 5, 7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3에 6에다가 그러면 이게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고 11 이렇게 처리됐군요. 0.1156 2번이 바른 답입니다 하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가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 형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평균 주변에 있는 함수값이 더 큰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평균이 어디 있는지 특히 이제 자연스러운 전제 조건에서 평균의 위치를 좀 파악해가는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 내용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00명을 선발하는 학교에 2,000명이 지원했습니다.
10대 1 경쟁인가요? 평균 60편차 나와 있는데요. 합격하려면 최저 점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물어봤는데 평균이 지금 60 이렇게 되는데 과연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합격을 하려면 여기가 2,000명 중에서 200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약분하게 되면 이제 0.1 이렇게 확률이 되죠. 그럼 이 확률이 0.4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이제 언제 k보다 크냐 이런 얘기인데 이 확률 자체가 0.1이 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건데 얼마가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됐으니까 5분의 k-60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0.1 돼야 되는데 표에 가서 좀 살펴보면 이제 0.4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0.4 되는 부분에서 쪽 확률이 0.4니까 1.3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k-60 한 부분들이 1.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얼마가 되는가요? 5, 3, 15 이렇게 처리되겠고 5 이러면 6.5가 되는가요? 6.5 그럼 이제 60에다가 6.5를 좀 더하면 되겠죠. 그럼 66.5 이렇게 처리해서 5번이 답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을 약간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살짝 메모해서 뜻 파악을 해서 풀이를 하면 좀 헷갈림 없이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평균하고 모평균 차가 0.5가 이하가 될 확률 이렇게 되는데 확률 자체가 이제 x바하고 m하고의 차가 0.5 이하 이렇게 된 거죠. 이 확률이 0.99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형태로 이쁘게 써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 가정식을 좀 열심히 좀 써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뭐 z값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루트 n분의 그다음에 시그마가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0.5가 들어오는 거죠. 2분의 이렇게 좀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의 확률이 이제 0.99보다 커야 되겠다. 이제 0.99에 해당 z값 자체가 이제 2.6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루트 20 아이고 20분인데 루트 n인데 20분의 루트 n 써놓은 이 부분들이 2.6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루트 n 값이 그러면 이제 5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n은 52를 좀 제곱한 값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25, 26 이렇게 쳐야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2704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연산의 길을 잃었네요. 자, 주어진 부분들,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0.5 이하. 이게 좀 우리가 구해야 될 수식 형태의 부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장을 좀 수식 형태로 좀 살짝 표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이제 변화를 좀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해 가는 과정, 루트 n분의 시그마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서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점검해 가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3학년 학생 하루 통화 시간이 30분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표준 편차가 구인 정규분포를 딴다고 합니다. 9명을 추출해가지고 조사했더니 이렇게 좀 나왔다 이런 얘기죠. 302.4 이랬는데 이거 9명분일까요? 각각 한 사람 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9, 27, 32, 39, 27, 54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69, 54 이렇게 되는가요? 33.6분이 되는 거군요. 이때 이제 확률 구하라는 얘기는 그 이하될 확률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x바가 33.6보다 조금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30 이렇게 되는데 33.6보다 작을 확률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뭐 표준화 과정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명 뽑은 거죠. 9명 이렇게 되니까 루트 9분의 표준 편차가 또 9로 돼 있으니까 9 되겠고 다음에는 33.6에서 30을 좀 빼니까 3.6 이렇게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분해서 3 되는 거니까 z값을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3으로 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1.2보다 작은 확률. 표에 가서 1.2 이렇게 좀 찾았으니까 확률은 0.5에다가 더하기 0.38 이렇게 좀 더하면 되겠죠. 확률은 그럼 0.8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9명 뽑은 평균 좀 가르쳐 줬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구로 좀 나눠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표본 평균이 33.6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 사실을 좀 정확히 좀 밝혀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출하한 참외의 평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죠. N개를 추출해가지고 X바 표준 편차가 3.3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도를 좀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추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정 이렇게 치르면 X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있으면 되겠죠. 양쪽 결과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X바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식을 더하면 되죠. 더하기해서 2로 좀 나누면 되니까 317.42하고 322.58을 좀 더하기해서 2로 좀 나누게 되면 X바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4, 2, 5, 8 더하면 1 돼서 그럼 18하고 그러니까 640이 되네요. 640에서 2를 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320입니다 라고 해서 X바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때 좀 N도 구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320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99% 추정이 이제 2.58 써라. 그러면 2.58에다가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가 또 3이라고 돼 있죠. 3 이렇게 좀 사용해주면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지금 320을 좀 이렇게 2.58이네요. 2.58 오호 역시 약분대가 잘 될 수 있게 좀 써져 있습니다. 루트 n 값이 3 이렇게 됐으니까 n 값이 9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n분의 x가 되었으니까 9분의 320 이렇게 처리해서 2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 구간과 관련된 이 수식 형태의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 자체도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는 거니까 표준화에서부터 실내 구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서 학습해주면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문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흰 공 개수, 검은 공 개수 때인데 곱을 좀 보라겠네요. 개수를 보면 0, 3개 꺼내는 거죠. 0, 3, 흰 공, 검은 공 했을 때 1, 2, 2, 1, 그 다음에 3, 0 이렇게 되는데 곱을 구하게 되면 이것도 0이고 여기는 2 되고 2 되고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0하고 2만 이렇게 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6개에서 3개를 좀 꺼내드는 거니까 우선 2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3개에서 3개를 꺼내면 한 가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2배. 그럼 여기는 10분의 9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표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분선을 좀 구해 달라 이런 이야기라면 일단은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10분의 2, 9,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제 5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 10분의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18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분산을 좀 열심히 구하면 5분의 18에서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5분의 25분의 9, 8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25분의 그러면 5를 곱하면 90에서 81 빼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25분의 9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바라는 답이 되가는 내용. 표를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표를 좀 열심히 만들어서 평균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 변수가 좀 2개라서 그러면 연산이 조금 적게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문제의 뜻 파악 정확하게 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학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게임을 해서 7번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기로 했습니다. 와, 7번 이기려면 게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7번에서 A가 현재 4번, B가 3번 이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게임이 중단되어 있군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이 같다고 할 때 중단하지 않고 계속됐을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 A가 우승할 확률 좀 구해달라는 얘기죠. 3번 더 승리하면 되죠. 2번 승리한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실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3번까지 여유가 있죠. B가 지금 현재 3승이니까 B가 3번 더 이기는 경우까지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겠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분리해놨는데 3게임 중에서 일단 2게임을 이긴 다음에
그러면 이제 6승을 채운 거죠. 그리고 나서 1승을 하는 경우. 요 이제 그 앞에 부분들이 순서가 좀 뒤집박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독립시행이죠. 이런 것이 이제 독립시행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3번 중에서 2번 이겨야 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뭐 2분의 1에 이거 세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2분의 1 승리합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4번 중에서 2번 2분의 1의 4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겨야 되겠죠. 이걸 뭐 5번 중에서 2번 이렇게 2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8분의 1이 일단 있고요. 여기는 세제곱은 8분에다가 16분의 1, 그러니까 16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여기 이제 64가 되겠고 여기가 그런데 6 곱하기가 되잖아요. 6 곱하기 6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64가 아니라 32죠. 와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3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 약분하면요. 그러면은 32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64인데요. 64에다 10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30. 여기도 잘못 썼네요. 16분의 3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2분의 5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괜히 약분했는데요. 전체는 3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6, 그 다음에 5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2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이 상황을 먼저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A, B가 상금을 그럼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A가 이길 확률하고 32분의 21이 되게 되면 B가 우승할 확률은 32분의 그럼 얼마가 되죠? 11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를 하려면 21대 11입니다 라고 답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2번은 뭐 1번을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홍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 양 편차가 좀 나누는 정규분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4인 표본 열심히 추출했고요. 크기가 9인 표본을 또 추출을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253보다 큰 이상일 확률 좀 물어봤죠. 이렇게 평균 자체가 250 됐는데 253 이상일 확률들을 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가 253 이걸 좀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면 이게 크기가 4인 표본이잖아요. 표준 편차 6 돼 있으니까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Z값이 여기가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1일 때 확률이 0.34 이렇게 돼 있으니까 0.5에서 0.34를 빼니까 0.1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그럼 변수를 y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도 253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크기가 9이니까 이제 3분의 가 되죠. 3분의 6 해서 또 3 이렇게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요거는 Z값이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죠. 1.5보다 클 확률을 좀 언급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일 때가 0.4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43 빼는 거니까 0.07 이렇게 돼서 확률을 좀 구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이상이라는 얘기는 두 확률을 좀 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0.16에다가 0.07을 좀 곱하기 해서 답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 7이 42, 7일은 7, 11 이렇게 쳐야 되겠죠. 소수가 4개, 어이구 0.0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이고 답사가 또 틀리겠네요. 이거 0.0112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좀 꺼내서 구해가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잘 알면 되겠고요. 독립적으로 추출을 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맨 처음에 이게 각각 표본 사건의 경우 국건의 경우가 서로 독립인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의미 문장이니까 이런 거 판단해서 나중에 각각 나온 확률을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해되셨나요? 자, 20번 화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각
우리가 단원에서 공부해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들,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니까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이론 정확하게 잘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화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